한번 참석하고 나게 되니까 그 마음이 계속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꾸준히 참석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버지들과 같이 기도도 하고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다 보면 힘들었던 또 한 주간의 그런 삶들이 잊혀지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아버님들이 또 뭐 직장 생활을 하거나 뭐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있을 수 있는데 같이 기도 부탁도 드릴 수 있고 또한 아버지들로서 가지는 그런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며 그 속에 있는 이야기들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제 12월 이제 교실 축복 기도 여행 마무리하면서 이제 팀장을 다시 뽑아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2021년 팀장이 유대열 아버님이 팀장이셨는데요. 이제 먼저 이제 몇 주 전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곧 팀장을 새로 이제 뽑아야 되니 이제 기도해 보시고 혹시 뭐 자원하시고 싶은 분이나 있으면 이제 새로 뽑아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늘 그냥 참석만 하다가 혹시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팀장을 한다면 잘할 수 있을까 하면 생각도 하면서 또 좋은 분을 이렇게 세워 주시겠지라며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 네. 예. 여기서 네. 눈물이 날 타이밍이 아닌데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제가 좀 눈물이 많은 편이긴 한데 또 집에 가면 또 놀리겠네요. 제가 왜 거기서 우냐고 또. 네. 사실 좀 걱정하면서 왔어요. 또 괜히 또 뜬금없이 울 것 같아가지고 네. 울면 안 되는데 하고 왔는데 또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있는데 이제 아내가 이제 옆에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딱 한마디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네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라고 이제 그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팀장을 새로 뽑는 그 교시 축복 기도행 모임을 이제 참석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참석하신 일단 분들 중에 다 어떻게 이유를 뭐 못하신 이유를 다 이렇게 쭉쭉 말씀하시는데 전부 이제 또 못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또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팀장님이 앉아 계시고 제가 팀장님 왼쪽에 앉아 있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았는데 제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못하시겠다고 이렇게 다 말하시고 나서 고민을 했어요. 제가 잘난 거 하나 없고 잘 못할 것 같은데 근데 다 못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누군가는 또 해야 될 자리인 것 같아서 제가 그때 하겠다고 자원을 해서 제가 이제 팀장의 자리를 이제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부족한 제가 이제 올 한해 교시 축복 기도 여행을
잘 이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게,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붙들어 주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제가 이제 교시 축복 기도 여행을 잘 이끌고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게, 무엇보다 언제나 이제 오시는 분들은 조금씩 바뀔 때도 있으시고 계속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언제나 몇 분의 아버님들께서 늘 함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 그렇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들이 계셨기에 제가 이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팀장을 맡게 되면서 들었던 생각이, 팀장을 맡으면 이제 제가 다른 아버지들보다 드러나지 않고 그 다른 분들을 세워나가는 곳이 되게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조심스러운 마음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아버지들보다 뭐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게 됐는데, 괜히 제가 나서서 주님보다 더 높아지거나 다른 아버지들보다 뭐 위에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을 갖고 했는데 잘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올 한 해 이제 교실 축복 기도 여행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렇게 참석을 못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아마 그 계신 곳에서 같이 함께 기도를 해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참여와 기도가 있었기에 교시 축복 기도 여행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신 아버지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고, 앞으로도 저희 학교가 계속되는 한 교시 축복 기도 여행이 이어지길 바라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 반대표 중에서 간증을 해주실 분인데요. 우리 하늘이 어머님 김민정 학부모님 나와주시겠습니다. 박수. 저희 첫 번째 아버님이 너무 저를 울게 하셔가지고 아이고, 여기 휴지가 준비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고 어떻게 10학년 누리반 최하늘 엄마 김민정입니다. 제가 너무 받은 은혜가 많아가지고 그냥 읽어볼게요. 저는 2015년 3월 우리 학교 중등의 큰아이가 입학을 하게 되면서 광성드림 공동체의 학부모가 되었습니다. 당시 학교 입학 설명회에 함께 왔던 저희 큰아이가 엄마, 저는 이 학교에 꼭 다니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기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중등을 졸업하였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둘째 아이가 초등 5학년 때부터 지금 10학년인 지금까지 우리 광성드림 공동체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중등에 입학하여 다닐 때 저는 난 워킹맘이니까 뭐 아무것도 못하지, 할 수가 없지, 다른 어머님들의 도움과 배려로 보살핌만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방관자가 되어서 학교에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우리 반 어머님들이 다 알아서 해주시네, 너무 잘해주시네 라는 안일함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그렇게 둘째 아이가 중등과정을 졸업하고 올해 초 고등과정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반 학교에 진학을 해야 할지 우리 학교 고등과정에 진학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방황하는 둘째를 붙들고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아이가 중등을 졸업하고 다른 학교에 진학할 때 한 말이 엄마 왜 우리 학교는 고등과정이 없어요? 하면서 울면서 졸업을 했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둘째 아이의 반응에 마음이 더욱 간절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고등에 올라갈 것이라고 여겼는데 무엇 때문에 방황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담임 선생님이셨던 이인성 교감 선생님과 박은철 교장 선생님의 도움으로 상담을 통해 극적으로 우리 학교 고등과정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저는 아이보다 우리 학교에 다니고 싶은 학부모입니다. 그렇게 3월이 되고 반대표 어머니를 뽑는 시간에 우리 10학년 어머님들의 추천으로 저는 반대표에 지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제가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워킹맘이고 학교에 많이 올 수도 없는 사람인데 괜찮을까요? 그때 저희 10학년 어머님들이 아유 몸으로 뛰는 건 우리가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시며 저를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순간 저는 2015년 큰아이가 우리 광성드림 공동체에 입학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과정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그동안 받아온 사랑과 은혜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멘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품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광성드림 공동체는 저에게 꼭 아버지 품과 같습니다. 방황하던 둘째 아들이 어쩔 수 없이 돌아와서 안겼던 아버지 품. 저는 늘 그동안 뭔가 있어야 하지. 나는 시간도 없고 내가 뭔가 잘해야 앞에 나설 수 있지. 난 잘하는 것도 없는데 우리 아이가 좀 뛰어나고 우리 아이가 공부도 좀 잘하고 우리 아이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닌 나의 소유를 가지고 늘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인가 포장하는 그리고 덧입고 나아가는 부풀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앞에 아들은 그냥 존재가 기쁨이고 안식이고 자랑이고 선물인 것을 아들이기만 하면 안길 수 있는 아버지 품인 것을 저는 늘 쭈삣쭈삣 망설이기만 했었습니다. 제게는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2년 전 저희 여름방학 때 완전학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마지막 날 교장 선생님께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려해 주시면서 안아주셨는데요. 저희 아이가 교장 선생님께 꼭 안기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꼭 안기는 모습은 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존재가 안식인 아들의 모습이었거든요. 얼마나 안식하는 아들의 모습인지. 2022년 올 한 해 저는 광성 공동 드림체의 품에 꼭 안겨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묻고 나누고 이야기하고 기도하면서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매일 아침 7시 기독 학부모 기도문, 매일 저녁 7시 광성드림 묵상 가정 예배 말씀, 그리고 매월 있었던 학년 학부모 기도회 등 어머님들과 모여서 선생님과 아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던 모든 순간들이 정말 기쁨과 감격과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들입니다. 존재가 사랑이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저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함께 살게 해주신 광성드림 공동체와 모든 학부모님들 그리고 특별히 부르심에 아멘하고 저와 함께 손잡고 걸어주신 우리 총 대표님을 비롯해서 우리 각판 대표님들 너무 사랑합니다. 또한 이곳에서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섬겨주신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를 이곳저곳에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10학년 어머님들 너무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풀려진 나의 모습 속에서 바람을 다 빼시고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없는 저를 그냥 사람으로 아들로
그냥 존재가 사랑인 아들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찬양팀 헵시바 섬겨주셨던 우리 이형곤 학부모님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꿈 이혜윤, 이꿈 이서빈의 아빠이자 사랑하는 이승현 집사의 남편, 그리고 헵시바에서 섬기고 있는 이영곤입니다. 네, 앞에 두 분이 너무 감동적인 간증이었는데요. 저는 목표가 재밌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지난 가을에 감사 특밤에 참여하면서 나도 우리 아이들에게 내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빠르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간증 부탁을 받고 조금 부담이 됐는데 저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주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2017년에 일산으로 이사 온 저희 가정은 일산에 교회에서 세운 좋은 유치원이 있다는 말을 듣고 한나리 유치원에 지원했지만 성남에서 누구나 아는 똥손이었기에 단번에 떨어져서 다른 유치원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같이 유치원에 보내려고 둘째도 같은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첫째가 커서 1학년에 들어갈 때쯤에 그때는 이미 광성드림학교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저희 부부는 아이 둘의 드림학교 학비를 감당하기는 어렵겠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입학 시험도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둘째 서빈이가 한나리 유치원에 편입하게 되면서 우리 부부의 생각이 조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유치원에서 믿는 친구들, 선생님하고 많은 시간 생활하고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배워가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드림학교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나리 유치원에서의 아들을 보면서 드림학교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성경적으로 가치관을 배우고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잘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지만 이미 첫째는 공립학교에 들어간 상태고 또 편입이 쉽지 않다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드림학교에 보낼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드림학교 신입생 선발쯤에 둘째가 갑자기 드림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해서 우리 가족의 계획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붙든지 떨어지든지 또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지원을 해보자는 결정을 하고 급하게 준비를 해서 원서 접수 마지막 날 접수를 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를 캠프에 보내고 긴장 가운데 학부모 면접을 치르고 2020년 겨울에 감사하게도 그 어렵다는 드림학교 입시에 둘째가 합격했습니다. 이어서 21년 1월에 3학년 편입 자리가 나서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지원을 했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를 기다리게 됐고 그때부터 우리 가족은 첫째의 편입을 기도 제목으로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가 드림학교 1학년 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학교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곳이었고 서빈이는 학교 생활에 잘 적응했습니다. 입학식에 아이가 이렇게 입장하면서 띄어진 가족을 소개하는 페이지의 문구에서처럼 광성 드림학교에 함께 입학한 가족으로 아내와 함께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화요 학부모 신앙교육에 참여해서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을 가졌고 또 드림학교 학부모라면 무조건 들어야 되는 기독 학부모 교실을 통해서 학교에서 말하는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이 무엇이고 기독 학부모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아이들을 양육해야 할지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드림학교에 입학한 가족으로 한 해를 보내면서 저희 가족은 두 자녀 모두 드림학교에 보내는 것에 대해 더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 번의 편입 기회가 더 있었지만 다른 친구가 편입하게 되고 예은이는 예비 1번으로 입학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예은이도 공립학교에 잘 적응해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드림학교에 들어가고 싶다는 꿈을 함께 꾸었고 예비 1번이라고 얘기해 줬을 때 실망하면서도 엄청 기뻐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상처받지 않게 예비 1번으로 합격했다고 얘기했지만 아내는 예비로 아깝게 떨어진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또 다시 편입 전형을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뿐이고 드림학교에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 뜻, 혹시 계속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마음을 아내와 나누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드림학교에서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화요 학부모 신앙교육에서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학교의 일원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을 주셔서 저는 헵시바에 지원해서 싱어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불규칙적으로 근무가 있어서 모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더 열심히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고,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와 학교를 위해 같이 기도하면서 더 많이 은혜 받고 학교를 향한 사모함의 마음을 더욱 키워가는 1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헵시바 안에서 성경 통독 모임도 얼떨결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나와 우리 가족이 쓰임받기 원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도 보냈습니다. 지난 9월에 기도하고 기다리던 편입 자리가 나서 예윤이가 드림학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입학이 결정되고 한 달의 시간이 주어져서 예윤이가 그 학교에서 정들었던 친구들과 정리하고 작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고, 그리고 그 한 달의 시간 동안 코로나로 못했던 체육대회와 현장학습까지 알차게 다녀와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우리 가족의 세세한 사정까지 모두 고려했을 때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시기에 예은이를 드림학교에 편입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계획했던 때가 아니고 가장 적절한 때, 가장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가족은 모두 함께 감사했습니다. 또 더 감사한 것은 전학해서 학교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또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예은이가 학교에 잘 적응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딸이 학교에서 그린 나의 인생 그래프를 가져왔는데, 태어나면서 10점, 동생 태어나서 기뻐서 또 10점 이렇게 시작한 점수가 유치원 졸업하면서 5점, 드림학교 입학시험에 떨어져서 1점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드림학교에 다시 다니게 되어서 10점 만점으로 회복한 것을 보고 우리 부부는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가족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드림학교의 일원으로 바른 기독 학부모가 되어 학교의 비전과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가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헵시바로 서는 저를 보고 저 청년은 누구냐고 물으셨다는 학부모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번째는 토닥토닥 글쓰기 교실 2라고 써 있는 건 2학기 모임인 건가요? 네? 시즌 2. 아, 그렇구나. 토닥토닥 글쓰기 교실 시즌 2에 우리 설산 어머니 최소연 학부모님께서 간증해 주시고요. 박수. 안녕하세요. 팔누리 설산 엄마입니다. 아, 떨리네요. 저는 토닥토닥 글쓰기 교실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다른 분들은 저의 아이디를 불러주십니다. 라면땅. 전 라면땅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지난 9월 토닥토닥 글쓰기 교실 2기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내용이 10월 한 달 동안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공동체적 글쓰기를 하는 모임이며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는 문구를 보고 평소 글을 잘 쓰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터라 별 생각 없이 가입하였습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여 특히 평소 글쓰기가 힘든 이과생 저 같은 사람이 환영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구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글을 쓰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기 때 참여하고 싶었지만 시기를 놓친 것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나의 글이 누군가 전문적인 손길을 거쳐 미려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날자 한 번 더 날잡구나, 한 번 더 날아보자꾸나. 이상의 날개에서 나온 글이고요. 그리워하면서도 한 번 만나고는 못 만나게 되기도 하고
평생을 못 잊으면서도 아니 만나고 살기도 한다. 아사코와 나는 3번 만났다. 3번째는 아니 만났어야 좋았을 것이다. 피천득의 인연입니다. 혼자서 이런 글들을 생각하며 키득키득 혼자서 막 웃었어요. 아, 나도 나의 글솜씨가 일취월장 날로 좋아져서 작가가 될지도 모른다는 큰 일을 내는 상상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첫날 주제어가 나오고 글을 쓰고, 둘째 날 주제어가 나오고 글을 쓰고, 또 셋째 날 주제어가 나오고 글을 쓰고, 이렇게 글을 쓰는데 이게 뭔지 모를 고해성사 또는 나의 내면의 세계를 꺼내서 뒤집어 놓는 그런 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글은 점점 인생의 전반에 대한 나의 이야기를 스스로 하고 있었고, 태어나서 자라고 상처받고 사랑하고 성장하고 엄마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이를 먹으며 살아왔던 나의 긴 인생 터널을 곱씹어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점점점점 떠있는 나의 이야기들이 실타래에 엮어져서 이렇게 길게 실이 되어 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때로는 생각만으로도 기쁘고 대견했던 나의 일, 소스라치게 놀라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던 끔찍한 일들, 이런 글을 쓰며 내 자신의 과거와 혹은 또 미래와 나의 이야기를 하며 스스로 토닥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은 나를 제가 토닥토닥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같이 글을 쓰며 글을 읽어주는 우리의 동지들이 아무 말 없이 서로의 글을 읽으며 서로에게 토닥토닥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우리는 함께 하고 있었어요. 함께 글을 쓰고 있었어요. 그게 뭔지 모를 전우랄까? 전우가 된 기분?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평소 같았으면 눈인사만 나눌 뿐 깊은 속내를 나누기가 어색했을 그저 그런 사이였을 텐데, 그 어색했던 그 누군가와 공감하게 된다는 것이 함께 글쓰기의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딸로 살아왔던 우리들인데 말이죠. 우리 광성 드림이들도 읽는 것만큼 엄청난 글쓰기의 힘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엄마들도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를 글로 쓰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 이번에 2번째 이야기가 영화인 극장에서 상영되었는데 보셨나요? 네. 아바타의 내용 중에 보면 나비족들이 나누는 인사가 있어요. I see you. 네. 이 직역을 하면 나는 당신을 봅니다라는데,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하게 안녕하세요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게 아무한테나 I see you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의 의미는 교감, 긍정, 우리는 하나, 사랑, 가족, 절대적 존재, 영성, 소통, 또는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괜찮아,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다양하고 진솔한 우리 내면의 언어입니다. 서로의 내면을 본다는 것은 정말 실로 엄청난 일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길 기대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에게 제가 돌발 퀴즈를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답해 주시면 되는 건데요. 예, 정답하고 외쳐주세요. 선물이 있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예요. 예. 첫 번째 문제는 제가 아까
말한 성경 구절입니다. 다들 아시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몇 장 몇 절입니까? 네, 맞았습니다. 네, 준비하였습니다.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니,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네, 준비하였습니다. 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아바타에 나오는 나비족은 어떻게 인사를 한다고요? 저기 까만 옷 입으신 네, 아이슈 맞았습니다. 제가 자체 준비한 선물입니다. 자,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토닥토닥 글쓰기를 통해서 저는 위로하고 위로받고 공감하고 공감받으며 회복을 경험하였습니다. 토닥토닥 이기 함께 글을 써준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느끼고 얻었던 많은 것들을 지금 옆에 앉아있는 전우들과 이야기를 하고 함께 글을 쓰며 소통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ICU 감사합니다. 지금 다섯 번째 간증자는요, 모교 세계관학교 교장 선생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은호 어머님 김현미 학부모님 나오시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네, 저는 1학년 B반 김은호 엄마 김현미입니다. 저는 함께 들은 저희 1학년 어머님들과 나눈 세계관 학교의 소감을 나누고자 합니다. 선물은 없어서 죄송합니다. 세계관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을 뵈면서 저희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애국조회 때나 볼 수 있었던 할아버지가 아닌 아침이면 찬바람이 불어도 아이들 등굣길을 맞아주시고 한 명 한 명 이름을 기억하여 불러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아이들이 기억하는 첫 교장 선생님이란 사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희 부모들에게도 제자가 될 기회를 주셔서 5번은 들어야 귀가 열린다는 선배님들의 경험에서 나온 조언 덕에 출석 도장을 찍으며 첫째 날에는 흐트러지는 집중력을 가까스로 붙잡고 둘째 날에는 조금씩 들리는 말씀에 다음 주를 기다리게 되고 셋째 날에는 간식을 먹는 여유까지 챙기며 5번의 출석 도장을 찍어 세계관 학교 학생으로 모두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의 시간 동안 자격 없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아이들을 느리고 긴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이들과의 관계, 여러 지식으로 미약하게 남아 시야가 넓어지고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오역하여 알고 있었던 비밀한 이야기, 그리고 드림학교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가져야 할 부심들과 그 방향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선배님들도 그러셨겠지만 절대 의무감이나 교장 선생님을 위해 가는 자리가 아닌 강의 전에 올려주신 사진을 보며 오늘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가실까 궁금해하며 매주마다 기대되는 강의였습니다. 1학년 학부모로 궁금한 점도 염려가 되는 점도 많았기에 가까이에서 선배님들의 조언도 들으며 전전긍긍했던 마음도 한시름 내려놓고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어서 학교 때 아이들을 만나는 발걸음이 가벼워지곤 했습니다. 최근 저녁반의 뜨거운 열의로 오전반과의 온도차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만 그럼에도 전하실 말씀은 차별하지 않으실 것을 믿기에 목요일을 설레며 기다립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 8절 말씀처럼 세계관 학교를 맛보아 알지어다. 목요일마다 생기는 약속의 유혹을 피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엔 더 많은 학부모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길 바라며 목요일 세계관 학교를 위해 많이 준비해 주시고 진심 어린 애정을 가져주신 교장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원고는 여기까지 작성했는데요. 평생 이럴 일이 잘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연말에 연예인들이 연말 시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요. 드림이의 엄마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선물을 골라주시죠. 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긴장이 되네요. 이거 받는 분은 장난이 아니야 지금요. 엄청나게 신중하게 지금 고르셨기 때문에. 네. 어느 분께? 사실 저도 은재 아버님을 드리려고 고민을 했고 제가 드리려고 하는 분들이 계속 이렇게 발표가 되셔가지고 저는 올해도 수고 많이 해주신 우리 이수진 회장님께 저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나와주세요. 충분히 이유가 설명이 됐을 것 같아요. 박수. 네. 은호 어머니 감사합니다. 박수. 네, 이수진 양 부모님 선물 하나 골라주시고요. 네. 너무 많은 분들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예림이 어머니 네, 아침 일찍 항상 오셔가지고 인사해 주셔서 예림이 어머니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자 전달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박수. 이 감당하지 못할 이 이상한 분위기. 너무 이상해요 행사가. 네, 진짜 감동적이네요. 여러분 그 목요일 날 세계관 학교가 있습니다. 저도 수업만 없으면 너무너무 참여하고 싶고 제가 그래도 저는 이제 쉬는 시간이 이럴 때 찾아뵙고 많이 배울 수 있는데 꼭 참여하시면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섯 번째는요 놀명 캠프라고 이렇게 했는데 놀멍 캠프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죠? 네. 그리고 놀멍 캠프가 메인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 학교가 메인이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아버지 학교 또 이번에 또 대표 팀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이계현 학부모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학교 팀장을 맡은 삼꿈 이소일 아빠 이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설명하는 건 줄 알고 간증인 줄 모르고 써오질 못했어요. 제가 PPT를 준비해서요. 그 진행 과정을 좀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예, 처음에 이렇게 결과가 이렇고요. 한번 넘겨주시면 처음에 이제 저희가 아버지 학교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이제 체계적으로 갖추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꿈을 줄 수 있는지 또 아버지들이 어떻게 봉사할 수 있는지 이런 체계적으로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가치 체계에서 이제 비전이나 미션이나 어떤 전략을 구축하고 전략의 실행 방안을 전부 구축하는 와중에 그 하나가 이제 놀멍 캠핑이 되겠습니다. 놀멍 캠핑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일단은 아이들 중에 소외감이 없게 이거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게 준비하자 이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7월 7일부터 한 5번 정도 만나면서 어떤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좋을까 하고 계속 이렇게 회의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서로 아버지들이 어떤 역할을 맡고 이렇게 R&L을 구축하고 그게 전부 이렇게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나중에 이제 똑같은 행사를 할 때 이 체계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이요. 그런데 이제
그 신청서를 작성하는 자체부터도 굉장히 좀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신청서를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이게 시행착오가 생기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굉장히 유능하신 우리 학부모 회장님께서 그걸 굉장히 체계적으로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청서의 이 앞에 그림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은 봉사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서를 받고 그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요. 다음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한 190명 정도의 캠핑을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렇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렇게 막 되게 위협감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 분들이 야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 그럼 어떻게 할까 하고 사기 아버지 학교 회장님하고 같이 얘기했는데 야 이게 팀제로 운영하면은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팀장을 이제 학년별로 팀장을 구축하고 그때부터 이제 되게 좀 체계적으로 막 진행이 된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이요. 근데 이제 팀장님들도 한 일주일간은 모두 이렇게 생업을 내려놓고 계속 막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어떤 물품이라든가 막 이런 설치 막 계속 일주일간 거의 일을 못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 열흘 정도부터 일을 못 하고 일을 내려놓고 그냥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굉장한 노력이 있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이것도 이제 제가 처음 할 때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이제 목공을 하시는 아버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목공소 가서 그걸 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쪽은 이제 제가 이제 누나 가서 페인트를 사다가 저쪽에서 이렇게 칠한 거예요. 칠해가지고 준비를 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이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기독교 학교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기도가 받침이 되지 않으면은 모든 게 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또한 의미가 퇴색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중보기도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럴 때는 또 이렇게 각각의 요소에서 그 역량 있는 분들이 나타나셔서 우리 운동장에서 돌아가면서 몇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유대일 형제님이 말씀하셔서 밤에 만나가지고 운동장을 한 30분 동안 돌며 기도하고 만나서 또 같이 중보기도 하고 막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진행이 되게 되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아이들에게 어떤 이렇게 아버지들의 봉사를 통해서 이렇게 행복해하고 이것이 이타적인 마음이 생겨서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가도록 그런 영성지능이 발달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이요. 이렇게 아이들끼리 참 즐거워하는 모습이 저희에게도 참 행복이었고요. 다음이요. 네, 이렇게 만나서 이제 행사 중에 저희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모여서 이렇게 장기자랑도 하고 이제 아이들끼리 모여서 3, 3호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데 그러면서 진짜 즐겁더라고요. 분위기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음이요. 요 행사 잘 안 보이죠. 이게 불빛이 있어 그런데 이렇게 마시멜로도 구워 먹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좀 되게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게요. 저희가 이제 아버지들이 이게 고기를 굽는 게 저는 그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제가 최근에 캠핑을 하면서 고기를 구워보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 냄새가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190분의 그 고기를 굽는데 얼마나 노고가 많았을까 그게 막 뼈저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이렇게 페이스 페인팅을 하는데 아버님들이 처음에 하다가 이 고학년 드림이들이 저학년 드림이들을 해주는데 그게 너무 또 보기가 참 좋았어요. 나중에 할 때는 고학년 드림이들을 이렇게 스텝으로 써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다음이요. 자, 이렇게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중요한 거는 아버지들이 만날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학교에서는 만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 얘기하면서 하나의 공동체적인 그런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이요. 자, 이렇게 만남을 가졌고 다음이요. 이렇게 어떤 뭐랄까 캠핑에서 굉장히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장비를 쫙 펴놓고 이렇게 도와주실 때 그 팀장님이신데 저희 3학년 팀장님이신데 커피도 내려주시고 어떤 그렇게 너무 이렇게 좀 봉사하는 게 너무 기쁨이었습니다. 다음이요. 자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고요. 다음이요. 자 이제 돌아보면서 이제 우리가 캠핑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또 우리는 즐거웠지만 참여하지 못한 아이들이 또 상처가 되거든요, 그죠? 또 어머니들한테 막 이렇게 막 왜 난 신청 안 했어 이렇게 막 저희 화를 내고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은 또 되게 좀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모두 참여해서 소외됨이 없게 하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였고 또 이렇게 캠핑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저희가 놓쳤던 부분을 이렇게 뭐랄까 다시 보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나 이렇게 교감 선생님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독서 모임이네요. 완벽한 부모는 없다. 독서 모임에 참여하셨던 우리 서진이의 어머니 조미선 학부모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앞에 아버님이 PT를 너무 멋지게 해주셔서 제가 좀 쫄았어요. 그리고 지금 순서가 너무 지루한 순서라서 제가 얼른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맨 처음에 지금 기독학부모 교실하고 이렇게 독서모임하고 연결해서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거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썼거든요. 제가 이제 준비해온 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는 일반 초등학교를 나와서 중등 과정 처음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늘 시기적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정말 똑같이 시기적으로 7살의 피아노 뭐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정말 사교육을 거의 빠짐없이 했던 사람입니다. 저학년에는 예체능 위주로 그리고 고학년에 갈수록 이제 학과목 중심의 교육들을 아이들과 그룹 지어서 그리고 저희 아이가 성향상 이제 혼자 하는 게 좀 잘 맞는 아이여서 과외 위주로 사교육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4학년 때는 스케줄이 하도 빡빡해서 엄마들이 저한테 대치동 엄마냐고 이렇게 라이딩 도어 투 도어를 했어요. 정말 문 앞에서 문 앞으로 하는 그런 것까지 했는데 제가 사실 초등학교 1학년 때 광성드림학교를 생각하고 이사까지 하려고 다 알아봤는데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이제 상황이 안 맞아서 1학년 때 입학은 못했고 5학년 때부터 이제 광성드림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남편하고 보면서 상의를 하면서 이제 학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등 합격했을 때 정말 우리가 붙을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딱 합격했다고 해서 저는 막 울었어요. 저희 남편하고 둘이서 같이 막 울었는데 그런 이제 제가 내려놔야 될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중등 입학하자마자 기독 학부모 교실을 해야 된다고 해서 기독 학부모 교실에 왔는데 기독하고 학부모가 따로인 삶을 저는 여지껏 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독 학부모 교실을 통해서 이거 기독 학부모가 정말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랑 같은 조였던 그 같이 중등에 입학했던 그 어머니들과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학교를 왜 사모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 또 정말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리고 또 조장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독 학부모가 어떤 학부모인 거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도움에 힘입어서 여름 방학 때 이제 스텝 자원 모집하는 그 공고가 떴는데 제가 나도 그럼 내년에 중등에 새로 입학하는 분들에게 이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제 스텝 자원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전에 갑자기 완벽한 부모는 없다라는 독서 모임을 한다고 해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 처음 읽을 때 이게 완벽한 부모는 없다 책을 읽을 때 이 뭐야 뻔한 소리잖아 이러면서 되게 교만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일독을 하는데 너무너무 뻔한 소리. 당연하지 이렇게 해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스텝 모임 후에 조별 모임을 하기 위해서는 이독을 하면서 인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11월 달이었는데 그때 사실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결정해야 되는 상황들도 너무 많고 외부 공격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거 인증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도대체 왜 내가 이거를 하고 있고 또 이걸 같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딸이 사춘기와 맞물려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막 언어적으로도 틱틱거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저한테 계속 반항적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또 저희 남편까지도 그동안에 싸워왔던 것들을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저한테 이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라서 저도 되게 당황스럽고, 내가 이 독서물을 하면서 계속 내가 이게 나의 아이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남편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주인의 양육인가 대사의 양육인가라는 그 대목이 있었는데, 저는 여태껏 남편하고 딸에게 주인처럼 행동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인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들에게 항상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이대로 해줘야 되고 이랬던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해왔던 것을 제가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원들하고 나눌 때도 내가 진짜 11월 달에 너무 힘들었는데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 남편을 더 이해하게 됐고 딸을 더 이해하게 됐고, 그런 시간을 그러니까 이독하면서, 일독할 때는 너무 교만한 마음으로 이 책은 다 똑같은 내용이야 이렇게 생각했고, 이독하면서 그래 나는 대사로서의 정말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아이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구나라는 깨달았습니다. 이 완벽한 부모는 정말 내가 아이를 좌지우지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은 나의 청사진이 있었거든요. 중등은 이렇게, 고등은 이렇게, 그리고 그 대학은 이렇게, 이런 청사진이 있었는데 그런 청사진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완벽한 부모는 없다를 통해서 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맡기신 이유는 내가 이 아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귀한 직분을 내가 맡고 있구나라는 귀한 시간을 그런 깨달음을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완벽한 부모는 없다 책을 마지막으로 한 줄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 당신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통해 자녀를 향한 계획을 실행하신다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 덕이랑 동동 방과후 교실 이렇게 봉사해 주셨던 희서 어머니 김복주 학부모님께서 나와 주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수. 덕이랑 다시 한번 덕이랑, 네, 너무 쉽죠? 덕이랑 동동, 저희 덕이랑 동동과 함께 연계해서 방과 활동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5학년 자녀를 둔 김복주 학부모입니다. 저는 오늘 덕이랑 동동과 함께 연계해서 해온 방과 후 수업 이야기가 있는 만들기 교실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올 봄에 시작한 덕이랑 동동은 방과 후 활동과 함께 하다 보니 근 1년을 저희가 해온 것 같아요. 저희가 늘 고민을 많이 해오죠.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피할 수 없는 자녀 교육을 대하는 자세가 주체적이고 적극적이며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고민을 저희는 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학교에서는 이미 오랫동안 학부모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고민과 함께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에는 우리만이 아니라 더 많은 학부모님들이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공통적인 생각이 있었고,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 학부모님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던 차에 고양시 자치 공동체 자원센터에서 하는 마을 공동체 사업을 저희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엄청난 이 경쟁이 있어요. 그리고 심사도 저희가 거쳐야 됐었고요. 근데 거기에 저희가 뽑힌 거예요. 저희 덕이랑 동동이 엄청나죠. 네. 그래서 외부 강사님 미디어 리터러시 강의 교육과 특별한 우리 김정준 목사님 강의 교육을 대안적으로 생각하기. 그래서 저희 기독 학부모 교실 때도 하요 학부모 신앙 교육 때도 저희에게 말씀으로 전해 주셨습니다. 1차 시가 존재 중심 교육, 2차 시 격려하는 부모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 주셨는데요. 특별히 강의와 나눔 형식을 통해 함께한 부모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연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에 저희가 굉장히 소그룹 모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뜻하지 않게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분들이 오셔서 또 함께 그 마음을 연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저희는 그 시간을 통해서도 참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2학기가 시작되고 덕이랑 동동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강의 후에 책 읽고 만들기 했던 활동들이 저희에게도 정말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기에 우리 드림이들에게도 해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림책 읽고 만들기 교실을 방과 후에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은 한 어머님께서 모든 수업을 진행하지만 덕이랑 동동은 스태프들이 돌아가면서 선정된 책을 읽어주고 만들기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함께 했기에 각기 특성 있는 그림책 읽기가 가능했고 부담 없이 즐겁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협업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제가 저희 방과 후 수업 마지막 수업이었거든요. 짧은 시간에 책을 읽어주고 그 책을 통한 만들기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아이들의 얘기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아이들 목소리를 좀 듣고 싶고 해서 마지막 수업 때 아이들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각자 기억나는 책 얘기도 해보고 왜 그 책이 기억이 많은지도 물어보고 또 아이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 저희가 읽어줬던 책들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더라고요. 한 해를 돌아보고 제 자신을 보니 참 많은 것을 했구나 싶고 그 장을 열어준 학교가 있고 함께하는 기독 학부모들이 있고 어떤 것이든 즐겁게 배우는 우리 드림이들이 있어서 배움과 사랑이 가득한 교육의 현장임을 피부로 느끼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방과 후 수업, 그 수업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 드림이들, 그 행복한 시간에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을 다 초청합니다. 내년에 꼭꼭 우리 방과 후에 함께 자발적으로 섬겨주셔서 주체적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교육 현장에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요. 시간이 많이 지나는데 좀 그 마지막이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네요. 자, 광성드림 중보 기도회 우리 일의 어머니 한정란 학부모님께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칠누리 김일의 사꿈 김희한 엄마 한정란입니다. 저는 중보기도팀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4년 전 둘째 아이가 먼저 입학하게 되면서 저도 드림학교 학부모가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바랬던 학교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처음 화요일 아침 8시 반에 맞춰서 학부모 예배를 오면서 이 아침 대바람부터 뭐 하는 거지? 하며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저를 말랑말랑하게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살짝 덮어둔 부끄러운 마음들을 여지없이 전곡을 찌르며 보게 하시는 목사님 말씀과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그랬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고 그러는 제가 못 되는 사람이었는데 뒷자리에 앉아서 목사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갑자기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에도 저는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내가 왜 눈물을 흘리지? 원래 나 이런 사람 아닌데 나 정신 차려야지 막 이러면서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그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는 이 정도면 되겠다. 여기가 참 좋다. 학교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큰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서 갈등을 겪게 되고 저와 다른 생각으로 학교를 바라보는 부모님들을 보면서 마음이 어려워졌습니다. 2학기가 되고 이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중에 이곳에 보내신 분은 분명 하나님이신데 이런 갈등을 어떻게 보고 계실지 또 어떻게 해결하기를 바라실지 궁금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상황과 형편은 모두 달라도 우리 모두 드림학교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구하며 나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로 다음 주에 드림학교 학부모라면 누구든 월요일 오전 8시 반에 모여서 기도한다고 공지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여름방학 때부터 온오프라인으로 계속 기도를 계속해 오고 계셨더라고요. 저는 신기했고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첫날 기도회에 와서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수많은 다름이라고, 죄까지도 수용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름을 수용하는 공동체로, 또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나와 다르다고 판단하거나 단정짓지 않고 서로 격려하며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이거구나, 정말 이거구나 싶었습니다. 내 욕심의 눈으로 공동체를 바라보고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다양한 각자의 모습대로 주님 닮아가면서 함께 그렇게 나아가는 거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시간은 바쁜 주일 보내고 집안일도 정리하고 싶고 쉬고 싶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막상 중보기도에 참여해 보니 이렇게 효율적일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투자 대비 고수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월요일 그 시작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게 그렇고, 또 하나는 아침에 세수도 못하고 나오지만 자유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여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간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 그것이 너무 귀하게 여겨집니다.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드린 공동체가 더 하나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거라고 믿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어머니 금도가 이제 졸업할 때 됐네요. 고3 우리 졸업생, 학교 졸업생 대표로 우리 황금도 어머니 조은경 학부모님께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기라성 같은 학부모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기라성 같은 학부모님들이 나오셔서 제가 많이 떨리긴 하는데요. 아무튼 제가 적어온 걸 담담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12학년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저는 곧 졸업을 앞두고 있는 12학년 한금도 학생의 엄마 조은경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나서본 경험이 없을 뿐더러 긴장을 잘 하는 편이라서 평소에 저라면 절대로 이런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금도를 이 광성드림학교 중등과정과 고등과정까지 보내고 마치는 이 시점이 다가오니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다면 두말하지 않고 서리라 마음 깊이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렇게 대한민국의 명문 드림고등학교 모든 학부모님들 앞에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되어 무척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도는 그 공동체 우리 아이들 다 각자가 특별하고 개성이 강하고 남다른 재능을 갖고 있지만 금도는 북한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남한으로 온 아이입니다. 요즘에는 많이들 오기 때문에 크게 놀랄 일도 아니겠지만 되돌아 그때의 그 순간을 생각하면은 아직도 가슴이 서늘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득한 먼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금도가 2살 때 그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2 아이를 키워야 하는 좀 그 막막한 삶이었지만 사실 가장 불안하고 걱정되었던 거는 바로 우리 아이들의 희망이 없는 미래였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북한의 현실 속에서 저는 지금 생각해도 믿을 수 없는 제 안에 어떤 힘에 이끌려서 남한으로 가겠다는 큰 결심을 하게 된 것이 2011년 2월의 겨울이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가는 여정이 너무 위험하고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에 아이들을 동반할 수 없었기에 저는 잠든 2 아이들을 남겨두고 홀로 추운 겨울 꽁꽁 얼었던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북한에서 살 때는 교회나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 짧고도 먼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강을 건너면서도 저도 모르게 한 손으로는 십자가를 긋고 마음속으로는 신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그때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중국에 도착하고 미얀마, 라오스, 태국을 거쳐 남한까지 오는 그 정말 길고 무섭고 어려운 그 여정에도 저는 늘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천장이 무너질 것 같은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태국을 가는 그 보트 위에서 메콩강의 무시무시한 누런 강물이 당장이라도 집어삼킬 듯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이 저 혼자여서 무시무시한 공포는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신을 찾고 부르짖게 만들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간절히 기대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남한에 도착해서 아이들과 가족들을 데려와야 된다는 생각으로 앞뒤 생각을 하지 않고 일을 하였고 감사하게도 그 뒤 큰 아이와 작은 금도까지 무사히 남한으로 넘어와서 함께 살게 된 것이 2015년도입니다. 사실 북한에서 온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좀 거친 편인데요. 그곳에서의 삶 자체가 각박하고 척박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기도 쉽지 않고 또 의심도 좀 많은 편입니다. 또 이곳에서 제가 적응을 하고 또 살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때는 늘 마음 한구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찾아가게 된 교회는 참으로 따뜻했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사르르 녹는 것만 같았습니다. 또한 강성교회 강성 드림 공동체를 통해 지난 세월 동안 저의 메마르고 거칠었던 마음과 생각들이 말도 못하게 풍요로워진 것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곁으로 다가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기적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우리 금도 역시 파주 금릉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것이 바로 강성교회 새꿈터였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무조건 새꿈터로 달려가 오후 시간을 보냈고요. 새꿈터를 통해 금도는 더할 나위 없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새꿈터 원장님께서 중학교 입학을 둔 금도에게 광성드림학교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금도의 한국 적응 첫걸음 함께 해주시고 대한민국의 명문 드림학교를 인도해 주신 새꿈터 안일한 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도 광성드림학교 입학 설명회에 참여했던 날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학부모님들이 다 같이 모여있던 그 모습도 장관이었지만
학교와 교육 과정에 대한 소개를 듣고 재학생들의 악기 연주와 태권도 시범 보면서 강성드림학교는 정말이지 꿈의 학교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우리 kum도가 이런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것이 믿을 수 없이 너무 기뻤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참 감사하고 축복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 kum도를 선택해 주신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게 3년의 중등과정을 마치고 이제는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되는 시점에서 3년 동안 받은 축복이 너무 컸기에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일반 학교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결코 제가 애쓴다고 될 것 같지 않은 기적 같은 일들이 또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kum도의 부족한 등록금 문제를 위해서 중학교 졸업생 학부모님들께서 나서서 kum도 장학회 이름으로 3년 동안 꾸준히 모아 보태주셨고요. 학교 행정실과 또 선생님들께서 셀 수 없는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이렇게 또 고등과정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에 넘치는 이 사랑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매번 학부모 기도에 참석하다 보면 정말 학부모님들께 큰 은혜를 받습니다. 어머니들의 그 신실한 기도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아버님들의 축복 계시를 보면서 가슴이 웅장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뿐 아니라 행정실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분들의 따뜻한 섬김을 통해서 우리 kum도가 이 공동체 안에서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가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 모든 것들이 진정 하나님의 섬세함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기 계신 학부모님께서 늘 저나 kum도를 편견 없이 공동체 일원으로 봐주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늘 마음 한구석에는 나는 좀 다르지라는 이중적인 감정이 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6년간 kum도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친구 누구 한 명에게도 상처를 받은 적이 없고요. 사실 우리 kum도가 북에서 온 것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감추려는 마음이 너무 강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친구들 누구 하나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kum도에게 내색하고 상처를 준 적이 없고요. 이런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 정말 믿기지가 않고 이 자리를 빌어 우리 드림이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올해 고등과정을 마치고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저는 사실 kum도의 대학을 포기했었습니다. 학교 공부를 따라가기에 늘 버거워하던 kum도였기에 대학에 대한 꿈은 저는 일찍 접고 또 자동차 정비 기술 같은 거 배워서 그저 밥벌이라도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kum도가 와서 체육 선생님께서 체육대학교를 가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네가 어떻게 그런 체육을 네가 뭐 할 수 있냐고 그런 허황된 꿈을 꾸는 건 아닌지 제가 신뢰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후에 매일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께서 직접 훈련을 시켜주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런 kum도의 모습을 선생님과 체육 선생님과 훈련을 하는 그런 모습을 담임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동영상을 통해서 직접 보게 되면서 이 모든 일이 그저 헛된 꿈은 아니구나. 이 아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선생님께서 알아봐 주시고 또 이렇게 도움까지 주시고 엄마로서 제가 알아봐 주지 못한 것이 부끄러울 뿐이었습니다. 대학 수시가 무엇이고 입시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무관심했던 엄마였는데 담임 선생님과 체육 선생님께서 입시에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다 알아봐 주시고 챙겨주시고 도와주셔서 이번에 우리 kum도가 대학교에 합격하게 되는 큰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저는 그저 생물학적 엄마일 뿐이지 kum도에게 해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
드림 공동체가 부모 역할을 해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구나 생각하니 그저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뿐입니다. 중학교에 입학해서 지금까지 금도가 아무리 애쓰고 숨기려 해도 아이의 거칠고 부족한 부분들이 늘 문제가 되어서 선생님들께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저 거칠게 다루어서라도 아이를 고쳐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렸지만 선생님들께서는 아이에게 큰소리 한번 치지 않으시고 감싸 안아서 금도의 모난 부분을 다스려 주셨습니다. 그저 예술이라는 말밖에는 생각이 나지 않고요. 그렇게 예술적으로 우리 아이를 가르쳐서 그 안에서 아이의 꿈을 찾아주시고 이렇게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금도가 좋아하는 일로 꿈을 갖고 운동을 하고 연습을 하면서 밝은 에너지, 긍정적인 에너지가 뿜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의 믿음이 아이가 스스로 목표를 갖게 하고 뭔가를 꾸준히 해내는 그런 힘을 갖게 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금도는 매일 학교에 가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도의 근면 성실한 모습 가운데 금도도 삶의 우욕을 되찾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금도의 삶의 태도가 송두리째 바뀌어진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 금도는 이 공동체 시간을 거치며 다른 아이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늘 아픈 손가락처럼 걱정만 되던 우리 금도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지 선생님들께서 무슨 기교를 부리셨는지 그저 믿기 힘들 뿐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 공동체를 떠나려고 보니 그동안 받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입니다. 그저 아이를 학교에 보내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역시도 많이 배우고 성장해 왔습니다. 다른 학부모님들과 많지는 않지만 소통을 하면서 기독 학부모라는 것이 무엇인지, 왜 이 학교가 다른 학교와는 다른지 이제 정말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함께 고민하고 참여하고 봉사하고 활동하면서 진짜 학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공동체 일원으로 있으면서도 늘 마음 한켠에서는 공동체에 속했다 나왔다 하는 일들이 좀 있어서 왔거든요. 부끄럽게도 제 마음의 믿음이 부족한 탓에 한결같이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순간 여러 학부모님들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단 한 가지는요, 어떠한 마음속에 편견을 갖고 계시더라도 이 공동체에서만큼은 모든 것을 떨쳐버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다름의 형태라도 이 공동체 안에서는 사랑으로 받아들여지고 동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 편견 없이 물처럼 젖어들어서 이 공동체 사랑을 느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경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은 그래서 이 공동체에 젖어드시기를, 그리하여 그 은혜를 충만하게 느끼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늘 언젠가 이런 폭풍 같은 간증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말로 잘 표현하는 재주가 부족해서 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잘 전달되었는지 걱정도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말씀드리고 나니 한결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저는 어디에 가서도 늘 자랑스럽게 우리 광성드림 학교를 얘기하면서 이런 공동체가 없다고, 이런 선생님들이, 이런 학부모님들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이 공동체에 속했던 영광스러운 모든 시간들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금도가 졸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받은 도움을 통해 앞으로 이 공동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시간 동안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께서 더욱 충만하게 이 광성드림체를 누리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유, 말재주가 없다고 하시는데 왜 사람 울리고 그러세요 정말. 아유, 정말 어머님, 우리 여기 선물이 이제 좀 남았는데 한번 골라주시죠. 예, 한번 골라주시고. 그것도 괜찮아요. 네. 어느 분 한번. 네, 행정위 실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시장님 받으셨지만 그래도 네. 마음이 그러시니까. 네. 근데 이건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받은 것도 한 분 이렇게 주세요, 시장님께서. 감사합니다. 박수. 네. 우리 금도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아유, 예, 들어가시고요. 우리 행정시장님 아까 나오셔가지고 한 마디도 못 하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불편했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이야기를 좀 하시실 것 같아요. 예, 이야기도 후에도 얘기해 주시고 선물 받으실 분도 한번 정해주세요. 아니, 너무 뒤에 있으면서 이렇게 눈물샘을 자극을 해주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너무 제가 행복하고 좀 사랑해 주시는 그런 마음들에 고맙다 이런 마음밖에 사실 없어요. 저도 우리 학교에 대한 사실 이 시간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런 간증을 나눈다는 거가 정말 어디에 감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 학부모님들께 이 학교가 이렇게 되는 거는 기도하시는 어머님들, 아버지들이 계시기에 학교가 되고 상호 이렇게 신뢰가 바탕에서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너무 어머니 금방 간증 부분에 참 어떻게 이렇게 많은 또 간증을 또 들었지만 이렇게 넘어오시는 과정이나 또 여기에서 이렇게 적응하신 과정이나 또 이렇게 드림학교 공동체에 들어오셔서 이러이러한 2022학년도 화요학부모 신앙교육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광고 있으실까요? 끝나고? 끝나고 광고 있으시구나. 그러면 우리 좀 늦었지만 이것으로 종강하고요. 2023학년도에 다시 만날 수 있는 분들 꼭 뵙고 싶고요. 이번이 졸업이라 이제 만나지 못하는 분들은 어디 계시든지 우리 기도의 끈으로 끝까지 묶여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며 제가 기도해야 되네. 맞아, 기도를 해야 되네.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화요 학부모 신앙교육을 마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특별히 졸업을 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